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만큼 일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떤 사람만 멀쩡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 차이를 에너지의 밀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치는 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일해도 내 일을 한 사람은 활력이 차오르고 떠맡은 일을 한 사람은 방전됩니다. 심리학이 3번의 실험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걸 되돌리는 데는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스위치 하나면 충분해요. 저녁 7시 같은 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먼저 민수 씨.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미 눈이 풀려 있어요.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넋이 나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씻는 것부터 미뤄요. 가방을 벗자마자 소파에 그대로 눕습니다. 배운다던 기타는 오늘도 케이스 안에 잠들어 있고요. 만나자던 친구한테는 다음에 보자는 카톡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가 벌써 몇 달째인지 본인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지연 씨. 같은 팀, 같은 마감을 똑같이 쳐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운동을 하러 나가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 중에 소리내서 웃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업무량을 엑셀로 하나하나 재봐도 거의 똑같아요. 처리한 일의 양은 같은데 저녁에 남은 잔량은 정반대인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뭘 할 기운은커녕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분명 몸을 심하게 쓰는 일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방전됐지 싶고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책이 올라옵니다. 내가 체력이 약한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저녁의 활력은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과 비슷합니다. 같은 앱을 같은 시간 동안 펴뒀는데 유독 한 폰만 저녁에 3%가 뜨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라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배터리 비유 뒤에서 완전히 뒤집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두 사람의 차이는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타고난 에너자이저라서도 아니고 일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이 차이를 만든 범인은 두 사람의 체력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 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운 게 억울해질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몸 쓰는 일도 아니었는데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방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의지력이 다 달아서 그렇다고요. 이 생각엔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어요. 1998년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갓 구운 쿠키를 두고 한쪽에는 그걸 꾹 참고 물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풀 수 없는 퍼즐을 내줬습니다. 쿠키를 참았던 사람들은 평균 8분 만에 손을 놨어요. 반면 참을 필요가 없던 사람들은 19분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닳는다는 이론이 태어났어요. 무려 20년 넘게 상식으로 통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무려 23개 연구실이 뭉쳐 이 실험을 다시 해봤어요. 참가자만 2141명. 몇 년 뒤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36개 연구실이 3531명을 놓고 똑같이 검증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교과서에 실렸던 이론이 수천 명 앞에서 흔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과학이 자기 실수를 스스로 잡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녁마다 느끼는 그 피곤함의 정체는 뭘까요? 심리학이 내놓은 답은 이렇습니다. 정신적인 일이 힘겹게 느껴지는 건 뇌의 연료가 바닥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집중력을 여기 쓰는 게 정말 최선일까를 뇌가 계산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피곤하다는 배터리 잔량 표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알림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앱,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 많이 먹는데 끌까요? 하고 뜨는 바로 그 알림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그 방전된 느낌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하루 종일 이 일 계속할 가치가 있어? 라는 물음에 조용히 아니오를 눌러온 흔적일 뿐이에요. 문제는 에너지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음의 답을 갈라놓은 다른 무언가였죠. 이걸 알고 나면 오늘 퇴근길에 느꼈던 그 방전마저 다르게 읽히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바닥까지 소진됐다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뇌가 하루 내내 이걸 대체 왜 하고 있지? 라고 되물어온 흔적이거든요. 그러니 자책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유명한 실험이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검증한 심리학자들이 진짜 범인을 따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범인은 놀랍게도 얼마나 일했나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시켜도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사람의 활력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자, 그럼 대체 뭐가 한 사람만 방전시킨 걸까요? 1999년 심리학자들이 아주 얄미운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똑같이 잘 해내게 만들어요. 결과물의 질도 같고 걸린 시간도 같습니다. 딱 하나만 다르게 했어요. 한쪽은 스스로 선택해서 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해야만 하니까 하게 만든 겁니다. 성과를 재봤더니 똑같았어요. 심지어 끝난 뒤 기분을 물어봐도 두 집단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활력만 정반대로 갈렸어요. 억지로 떠밀려 한쪽은 똑같이 잘 해내고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은 이 측정 가능한 마음의 에너지를 주관적 활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녁에 남은 마음의 배터리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는 얼마나 쉬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뜻대로 했느냐로 충전됩니다. 내가 정했다는 감각, 내가 해냈다는 감각, 그리고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 이 세 가지가 채워질수록 활력은 커져요. 같은 산을 올라도 내가 오르고 싶어서 오른 산과 누가 등 떠밀어서 오른 산은 정상에서의 얼굴이 다릅니다. 거리도 높이도 똑같은데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고 싶어서 붙잡은 일은 밤을 새워도 멀쩡한데 억지로 떠맡은 30분짜리 잡무는 끝내고 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심리학이 실험으로 확인한 진짜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업무량이 엑셀상으로 똑같아도 한 명은 그 일을 내 일로 하고 한 명은 떠맡은 일로 해요. 같은 보고서라도 내가 잘 만들고 싶어서와 까라니까 한다는 저녁의 잔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방전되는 하루가 따로 있어요. 없는 감정을 종일 억지로 꾸며낸 날입니다. 고객한테, 상사한테, 심지어 집에서 가족한테까지 진짜 기분을 숨기고 가짜 미소를 짓는 걸 심리학에선 표면 연기라고 불러요. 이걸 많이 한 날일수록 마음은 더 크게 소진됩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실제로 스스로 끌어올린 내면 연기는 오히려 덜 지쳐요. 종일 가짜 미소를 쓴 날, 집에 오면 껍데기만 남은 느낌. 웃는 근육이 힘든 게 아니라 감정을 짜내는 게 배터리를 먹은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마음의 방전이 마음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번집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90분간 머리 쓰는 과제를 시킨 뒤 자전거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재셔요. 그랬더니 지구력이 754초에서 640초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근육도 몸의 생리지표는 멀쩡했어요. 딱 하나, 힘들다는 느낌만 먼저 차올라서 더 일찍 포기한 겁니다. 마음이 먼저 그만하자를 누르면 다리는 아직 멀쩡해도 무거워져요. 방전된 건 다리가 아니라 계속할 이유였던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의 방전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의 양과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이 찾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퇴사도, 이직도,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남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회사도, 일도 당장 못 바꾸는데 어떻게 떠맡은 일을 내 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일을 대하는 마음의 스위치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켤 수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위치, 왜를 되찾는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활력은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에서 차오릅니다. 통제감을 완전히 못 바꿔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내 선택 하나만 끼워 넣으면 뇌가 하루 종일 보내던 이거 왜 하지? 라는 알림이 줄어들거든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같은 일에 나만의 이유 한 줄을 붙여보세요. 이 보고서는 내 실력의 증거다처럼요. 그리고 순서든 도구든 내가 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율의 틈을 찾으세요. 어떤 일부터 할지, 어디서 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해를 하기로 했어로 말만 바꿔보세요. 같은 일인데 통제가 자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시켜서 어쩔 수 없이만 되뇌면 똑같은 8시간이 2배로 방전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우리를 가장 많이 방전시키는 건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숨긴 진짜 표정이었거든요. 두 번째 스위치, 가짜 미소를 줄이고 진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없는 감정을 억지로 꾸며내는 표면 연기는 정서적 소진을 키웁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실제로 스스로 끌어올린 내면 연기는 오히려 덜 지치게 하고요. 그러니 감정을 완전히 숨기는 자리를 하루에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안전한 사람 앞에서만이라도 진짜 표정을 짓는 거죠. 억지로 웃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기하지 말고 상대에게서 진짜 좋은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순간 표면 연기가 내면 연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감정의 가면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10초를 가지세요. 저녁에 유독 방전된 날,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종일 진짜 나를 가장 많이 숨긴 날일 뿐이에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도 사람을 방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이 그 차이를 찾아냈어요. 세 번째 스위치, 타는 열정을 흐르는 열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걸 열심히 해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에 떠밀린 강박 열정은 결국 타버려요. 반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조화 열정은 몰입을 자주 부르고 덜 지칩니다. 그 몰입이란 게 참 신기해요. 게임에 빠지면 몇 시간이 훅 가는데 안 지치잖아요. 에너지를 쓰는데 오히려 차오르는 상태. 그러니 첫째, 남에게 증명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둘째, 실력보다 살짝 어려운 과제를 고르세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하니까요. 셋째,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온전히 빠져드는 일 하나를 지키세요. 그 20분이 방전이 아니라 충전이 됩니다. 감정기질의 절반은 타고난다지만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스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퇴근길, 여러분 앞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남은 하루를 어쩔 수 없이로 채우면 저녁은 방전되고 아주 작은 내가 정했어 하나를 끼워 넣으면 저녁이 살아나요. 일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딱 그 한 줄만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저녁 7시입니다. 이번엔 민수도 지연도 아니에요. 소파에 몸을 던지는 그 사람, 어쩌면 오늘의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방전된 건 약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통제당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방전됐다고 느낄 때 진짜로 바닥난 건 에너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바닥난 건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던 거죠.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내 것으로 끌어안은 사람의 저녁은 지지 않습니다. 활력은 아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쓸 때 오히려 차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부탁이 하나 있어요. 떠맡은 일 하나를 내 일로 바꿀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소해 보여도 그 한 줄이 내일 저녁을 바꿉니다.
방전되는 하루에서 활력을 되찾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눌러두세요. 그런데 아직 안 푼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같은 주말을 똑같이 쉬었는데 왜 한 사람만 월요일에 개운할까요? 방전을 되돌리는 휴식에도 밀도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풀어볼게요. 그리고 하루 자체를 3배로 늘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시간의 밀도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